안녕하세요. 마음을 읽어주는 밤 시윤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던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이 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예전부터 익히 알아왔던 책이지만 불안과 걱정이 많은 요즘에서야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이미 읽어보셨거나 익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총 5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걱정, 행복, 비판, 활력과 의욕, 성공, 이 5가지입니다. 저는 1, 2부에 담겨있는 걱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매일 밤 일이 끝나면 가시지 않는 편두통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인생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싸구려 음식을 먹고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내가 경멸하는 이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요즘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많이 드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했기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 이러한 생각에 잠기고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두통과 이명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금 제 삶을 돌아보고 현재 내 삶을 솔직하게 표현해보곤 합니다. 물론 기쁠 때보다 지금처럼 슬프고 힘들고 지칠 때 제 삶을 더 돌아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를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생활에는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목차의 내용입니다. 몇 년 전 메리언 제이 더글라스가 내 강의를 수강하러 온 밤을 나는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정에 2번이나 닥친 불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첫 번째 불행은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5살 난 자신의 딸을 잃은 것이다. 그와 그의 부인은 이 상실감과 슬픔을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0달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딸 하나를 주셨지만 그 아이 역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잇따른 불행은 참을 수 없는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 일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쉴 수도 없었으며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어떤 의사는 그에게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고 또 어떤 의사는 여행을 권유했다. 그는 그 2가지를 다 실행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제 몸이 압축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점점 더 세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비통함으로 가득 찬 기분, 숨이 막힐 만큼 큰 슬픔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한 명의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4살배기 아들이었지요. 그 녀석이 제게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신세를 한탄하며 멍하니 앉아있는데 아들 녀석이 아빠, 배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 제게 아들 녀석은 빨리 만들어달라며 재촉을 했고 결국 저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3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일이 거의 마무리되자 저는 그 배를 만들면서 보낸 3시간이 제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가져다 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깨웠습니다. 정신이 든 저는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해보는 진짜 생각이었어요. 어떠한 일에 몰두할 때에는 생각할 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배를 만드는 일이 걱정과 두려움, 불안을 완전히 때려눕힌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바쁜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밤 저는 집안 곳곳을 살피며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책장, 계단, 덧문, 블라인드, 손잡이, 자물쇠, 물이 새는 수도꼭지 등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았지요. 그렇게 2주 동안 손봐야 할 목록을 적어보았는데 놀랍게도 242가지나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부분을 2년간 수리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도 기운이 날 만한 일을 맡겼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뉴욕에 이 강좌를 수강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고 있지요. 참여하는 모임도 수십 개나 됩니다. 적십자 활동이나 다른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지요. 지금은 너무 바빠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던 윈스턴 처칠에게 누군가가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찰스 캐터링이 자동차에 장착할 자동 시동기를 개발할 무렵 그도 이와 똑같은 난관을 겪었다. 캐터링은 은퇴하기 전까지 GM사의 부사장직을 맡으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GM 연구소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도 너무 가난해서 건초를 쌓아둔 창고를 실험실로 쓰곤 했었다. 음식을 사기 위해 피아노 강사인 아내가 번 돈을 써야 했고 자신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500를 대출받기도 했다. 나는 그의 부인에게 그럴 때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왜 안 그랬겠어요? 어찌나 걱정이 됐는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일하는데 너무 열중해서 걱정할 틈이 없었어요. 과학자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 일에 몰입한 나머지 걱정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이 신경쇠약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다. 바쁜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걱정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믿지 못하겠는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럼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 당장 편하게 누워 눈을 감고 자유의 여신상과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동시에 떠올려보자. 여러분은 아마도 이 2가지 생각을 하나씩 집중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감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걱정으로 침울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신치료를 하던 군의관들이
기적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건 역시 이렇게 단순한 발견을 했기 때문이다. 끔찍한 전쟁 경험으로 충격을 받아 신경쇠약증에 걸린 장병들이 있었다. 군의관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라는 처방을 내리곤 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군인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낚시와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댄스 같은 야외 활동을 했다. 그렇게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를 쥐어버렸다. 최근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작업요법이라 불리는 방법은 마치 약처럼 활동을 처방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이미 이러한 작업요법의 효능을 권장하고 있었다. 정신과 의사라면 모두가 활동, 다시 말해 바삐 움직이는 것이 신경질환에 가장 효험 있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미국의 시인 헨리 W. 롱펠로 역시 부인과 사별한 뒤에 찾아온 슬픔을 이 방법으로 극복했다. 그의 부인은 봉인용 밀랍을 촛불로 녹이던 중 옷에 불이 붙는 바람에 죽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롱펠로는 끔찍한 기억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거의 미칠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돌봐야 할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비통한 심정이었으나 그는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놀며 쌓은 정을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를 지어 영원히 추억했다. 그러는 동시에 단테의 작품들을 번역했던 그는 이 모든 일을 해내느라 정신이 바쁜 나머지 끔찍한 일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된 것이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아더할람을 잃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동에 몰두하라. 대부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행동에 몰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 시간이 위험한 것이다. 여유로움을 즐겨도 될 시간이자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걱정이라는 우울한 악마가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건지, 쳇바퀴 굴리듯 사는 건 아닌지, 상사가 오늘 내게 했던 말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이 일만 하다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에 잠기는 때가 바로 이 시간이다. 우리의 정신 상태는 바쁘지 않을 때 진공에 가까워진다. 물리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는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진공에 가까운 것은 백열 전구의 내부다. 전구를 한번 깨뜨려보라. 그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자연은 빈 곳에 공기를 채워 넣을 것이다. 자연은 진공 상태에 정신을 채우기 위해 밀려온다. 무엇으로 채워질까? 대부분은 감정이다. 걱정과 공포, 징후,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들은 마치 원시림에서 나온 듯한 역동적인 에너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감정의 강렬함이 우리의 정신에 자리 잡은 여유로운 생각과 감정을 모두 몰아내곤 한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제임스 I. 머셀은 이와 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걱정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과를 마친 뒤에 여러분을 공격해 쓰러지게 만든다. 그때 여러분의 상상력은 온갖 난동을 부리며 어리석은 가능성을 불러오고 작은 실수들을 부풀린다.
이럴 경우 여러분의 정신은 브레이크가 없이 작동하는 모터와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질주하며 베어링을 과열시켜 태워버리거나 산산조각이 난다. 그러므로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을 하는데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이 걱정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기보다 걱정을 이기는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 앞에 나의 상황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 물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나의 상황을 돌아본 후 생각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결국 다시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내 선택과 현재 내 모습에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상황들이 각기 다르고 걱정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저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카네기의 말을 인용하여 조심스럽게 제안해보고 싶은 말은 바쁜 생활에는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상황 속에 마주하고 있고 서로 다른 크기와 다른 종류의 걱정 그리고 또 다른 스트레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 걱정과 스트레스 앞에서 다시금 카네기의 말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거운 삶의 무게 앞에 놓여진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이 순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첫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